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와 서울에서 사업하는 이영권입니다. 예, 제 스폰서 사장님은 동아리 후배이신 최병준 박경영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지금 1인지식 기업가와 교수를 하면서 이 사업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자녀 성장 가이드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본사 강의가 있었던 내용을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우선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예전에 우리의 그 건달이시죠. 예, 송민우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꼭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영양과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게 기본 컨셉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키 성장을 우리 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성장에 있어서 성장 호르몬은 그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실제로 분비되는 곳은 간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는 안 좋은 요인으로서는 무기력이나 스트레스나 질병 등이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 뭐 감기 걸리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 감기 한번 걸릴 때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원래 클 수 있는 키에 몇 센치씩 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큰 병 걸리지 않게 아이를 잘 관리하는 게 또 키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그 부분이라는 걸 좀 해주시고, 스트레스는 공부 스트레스나 이런 거겠죠. 부부 사이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야 아이의 키도 자란다, 이런 부분을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장 호르몬의 작은 요인이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 키 큰 집안에서 키 큰 친구가 나오겠고 작은 집안에 작은 애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운동이나 무기력, 스트레스, 질병, 그 다음에 이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나 아미노산, 혈당, 지방산 등을 조절함으로 해서 그 아이의 키를 최대한 키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뇌의 뇌하수체에서 바로 요 부분입니다.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서 GH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GH가 너무 작으면 별로 크지 못하게 되고 많으면 아주 크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요. 요즘엔 이 성장 호르몬의 이름을 스마토르로빈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예전에는 인간 성장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는 것 외에도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성이 된다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과 구분하기 위해서 뇌에서 순수하게 분비되는 그 성장 호르몬을 스마토르로핀이라고 한다는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바로 이 물질이 키의 성장을 시키고 뼈와 근육을 형성시키고 스트레스와 운동, 영양, 수면의 성장 호르몬 자체를 반응을 시켜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고요. 체중은 감량되고 근육량은 증가되며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등등의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성장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식사 후 3시간에 나오고요. 식사 후 3시간이요. 그 다음에 운동 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침 후 90분과 아주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깊은 수면에 들었을 때죠. 그러니까 애 키 안 키우고 싶으면 자꾸 깨우시면 됩니다. 잠 못 자게 하면 애 키가 안 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수면이고요. 그 다음으로 영양이고요. 그 다음으로 운동.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장 호르몬의 수면의 시간에는 수면하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운동에 있어서는 30분과 40분 사이에 가장 크게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충분한 시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운동도 운동하고 나서 30분까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안에 반드시 단백질 보충을 해주셔야 성장 호르몬을 더 극대화시켜서 성장 근육을 만드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성장 호르몬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도 이게 가급적이면 강도가 세면 셀수록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애가 다치거나 너무 지치지 않은 정도, 즉 최대 강도의 70% 정도 되는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우리 안윤석 사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70% 정도만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운동은 성장판을 결국 자극하는 건데 많죠. 스트레칭,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축구, 농구, 테니스, 줄넘기, 탁구, 배드민턴 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모든 운동을 애가 좋아하는 모든 운동을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냥 운동을 가려시키지 말고 그냥 다 시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권장 수면 시간이 정해졌는데요. 이게 미국 수면 재단에서 좀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제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시간도 자야 되는 지금 나이겠죠. 예. 그리고 취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재우는 게 적정 시간이고요. 10대 초등학교 이제 중후반 때가 되면 10시간 정도 재우는 게 기본인데 이 뒷부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두 7시간부터 9시간까지입니다. 예. 우리들은 전부 다 7, 8시간 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우리 성인들도 7시간은 자야 제대로 된 이 신체 호르몬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은요. 그러나 초등학교 3명 중 1명꼴은 다 수면 부족이고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 권장 수면 시간인 9시간, 11시간 잠을 못 자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공부 때문에 혹은 게임 하느라고 혹은 텔레비 보느라고 예, 인터넷 사이트 보느라고 예, 이 뒤쪽은 좀 참 안 좋은 부분이겠죠.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인데요. 수면과 운동과 영양인데 이게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연관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면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장되고 두뇌 건강이 이루어지고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게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운동, 면역 체계, 스트레스 해소 그래서 수면을 잘 자게 되고요. 즉 운동을 해야 수면을 잘 자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영양을 섭취해서 뇌 건강을 또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 뇌 또 잘 자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 6세 아동의 수면 시간이 그 아이의 IQ를 좌우한다. 예. 혹시나 본인의 IQ가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내가 6세 너무 안 잤구나 예,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인 아이들한테는 결국엔 이 그렐린 분비가 증가해서 아까 그 식욕 촉진 호르몬입니다. 그 식욕 促진 호르몬 그렐린이 분비가 증가해서 결국은 비만이 올라간다고 해요. 즉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도 잠을 많이 주무셔야지 됩니다. 예. 잠을 충분히 자야 그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밸런스가 맞으면서 서로 식욕을 유지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그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인슐린 저항성 문제도 생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예, 더욱 그렇답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못 잘수록 식욕이 늘어나게 되고 잠을 적당히 잘수록 식욕이 억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수면 시간이 짧으면 바로 이 수면 억제 호르몬이 렙틴이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감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된다는 부분. 예. 결국 어릴 때 이 잠버릇 때문에 나이 들어서 예, 당뇨병이 잘 걸리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면 교육은요, 아까 제이처럼 생후 3개월 이내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는 낮 동안에 충분히 활동을 시켜라. 즉 운동을 많이 시켜라. 근데 문제는 요즘이 문제죠. 이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밖에 나가 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취침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좀 맞춰주는 게 좋고요. 물론 햇빛, 조도까지도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좀 멀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애를 침실이 그 벌 받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침실이 항상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줘서 애가 즐겁게 잠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주고 그 취침방에는 테레비 같은 거를 없애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성장기 운동과 두뇌 건강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했던 내용들이 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 코로나19가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활동량을 저하시키는 바람에 지금 24%나 더 비만이 평균 신체 그 운동 시간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급격히 줄어든 이 아이들의 활동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겠느냐가 사실은 부모들의 지금 가장 큰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놀 수 있을 때 실컷 놀게 해라 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놀렸을 때 결국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을 증가하는 방법을 반드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언제 아이들이 많이 자라냐면요, 바로 급성장기라고 하는데요. 생후 3살까지 아주 급격히 자라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절, 바로 10대에 막 접어드는 요 초등학교 3학년을 전후로 해서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급성장기가 이제는 사람마다 동일한 건 아니죠. 이제는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동일하지가 않죠. 어떤 친구는 좀 더 빨리 자라고, 어떤 친구는 중고등학교 가서 더 빨리 자라고, 어떤 대학교 가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런 다들 개인적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급성장기에 맞춰 영양을 관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아이는 빠르게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느리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언제 급성장기가 올 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꾸준히 아이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영양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수면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운동도 꾸준히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미리미리. 그 다음에 영양 관리도 꾸준히 먹는 거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언제 가서 할 게 아니라. 예. 게다가 요즘에 이게 트렌드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2001년도에 테스트를 해봤고 2018년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성장된 키의 크기 2001년도에 이만큼이었고요. 2008년도에 이만큼이랍니다. 줄었죠, 오히려.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자란 키의 양도 오히려 최근 올수록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키는요, 최근으로 올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초등학교 이전에 더 빨리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자랐는데, 지금에 점점 가면 갈수록 초등학교로 땡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확 자라서 그 다음 자라는 건 조금씩 늦춰지지만 결국에는 더 크다라는 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조기에 영양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포커싱이 되고 있고요. 특히 6학년 이전에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 관리는 특정 시기에 맞춰서, 그래 이제 중학교 될 거니까 그때부터 관리하면 돼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이들의 영양은 꾸준히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장 흐름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수면, 영양 보충이 필요하고요. 그 성장기에 미리 앞서서 그 위험 요소를,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스트레스나 또 질병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장을 위해서는 칼슘, 철분, 단백질, 아연과 같은 무기질과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되어야 하고요. 면역, 특히 아까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접촉되지 않도록 방역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즉 체내 미생물들, 예, 유산균들 잘 챙겨 드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골고루 아이한테 먹여야 한다. 특히 눈과 두뇌를 위해서 반드시 오메가3 지방산을, DHA를 잘 섭취시켜야 한다. 이 많은 것들을 챙겨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관리 없애줘야 될 것은 바로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가 이 요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것과 같이 성적과 학원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아이들한테 비판적인 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큰 소리 노래 불러주고 놀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주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해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도 키 크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이렇게만 이론적인 예응을 하고 가만히 둘 우리 아메이가 아니죠. 예. 바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거기에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키즈 플러스 프로모션과 틴즈 플러스 프로모션 두 가지인데요. 키즈 플러스 프로모션은 아이가 아직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연령대를 위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틴즈 플러스 프로모션은 알약을 삼킬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이게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지난 여름방학 때, 지난 여름방학 때 바로 이미 실행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를, 즉 1644명의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 그 여름에 시작됐던 그 프로모션을 잘 참여했던 그 아이들은 남성 아이가 20%, 여성 아이가 23% 정도가 또래의 다른 이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성장이 많이 됐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즉 입증이 된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6가지로 좀 특징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키즈 쪽, 그 씹어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쪽에는 이 뉴트리 키즈가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로 나온 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알약을 삼킬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바로 우리 그 365, 그러니까는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제품 이름, 우리 유산균의 밸런스 위딘 365로 새로 리뉴얼된 제품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죠. 즉 인바디 측정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운동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GX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게 돼서 건강성장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요번에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이 인바디 밴드가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바디 밴드, 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 인바디 밴드를 아이한테 착용함으로 해서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고 수면과 체지방 양도 간단하게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그래서 현황을 부모가 언제든지 리얼타임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앱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걸 또 전문가를 통해서 아메이 센터에 제공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부모와 아이가 항상 그 영양 교육과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과 스트레스를 항상 컨설팅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미 지난 여름 때 한번 보셨는데 바로 성장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뼈나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6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2가지인데 키즈 플러스 프로모션은 이 인바디와 이 다양한 추가로 제공되는 이 유산균, 레시틴, 그다음에 미니 비타민 무기질 혹은 미니 프로틴 쿠키 미니, 그다음에 하트 젤리, 오메가3 등등등등 운동할 수 있는 밴드 이렇게 플러스 돼 있는 요거가 업차지로 15만 원에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가격이 66만 8천 원, 그다음에 82만 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프로모션이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 그 다음에 1월 17일 두 번에 거쳐서 최초의 그 인바디 측정 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24일 월요일부터 이제 건강 성장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모든 분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GX 프로그램이 3차례가 진행이 됩니다.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바디키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신청자만 했는데 이제는 신청자가 안 하더라도 바로 그 주소를 보내줘서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시간에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요번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지방 최종 측정이 4월 19일, 4월 25일 진행돼서 그래서 미션을 완주를 다 하신 분, 완주를 하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리워드 바우처 7만 원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5만 원을 다시 깎아드릴 수 있는 바우처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성장 포인트 기프트가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프로그램 과정 중에 그 미션을 하는 거가 있어요. 그 점수에 따라서 나중에 그 점수에 만큼 다시 또 바우처를 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그 해당되는 모든 바우처가 지급이 되는 이런 스케줄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자녀의 성장 가이드, 뭘 챙겨줘야 된다 그랬죠? 3가지, 바로 이거죠. 영양, 운동, 수면. 이 3가지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아메에서 아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뉴트리라이트 건강성장 겨울방학 프로모션,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이 되고요. 이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영양, 운동, 수면을 아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혹은 또 리얼타임으로 관리될 수 있는,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뉴트리라이트 건강성장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사업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